네, 다음 7번째 차이점 보겠습니다. Explanatory note for users. 사용자들을 위한 설명문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공식 번역본에도 설명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The guidance notes. guidance note라는 게 2010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익숙할 겁니다. 사용 지침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고요. 각각의 인코텀스 규칙들, X웍스부터 DDP까지 11가지 규칙들마다 각각의 규칙들을 간단하게 설명한 사용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 the guidance notes appearing at the start of each incoterms rules in the incoterms 2010. 인코텀스 2010 규칙에서 각각의 인코텀스 규칙들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이 가이던스 노트 사용 지침이 2010 버전, 2010 버전 나타났던 게 now, 지금은 2020 얘기하는 겁니다. 2020에서는 appear as explanatory note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서 설명문이라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용 지침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가이던스 노트라는 그 이름에서 명칭에서 explanatory note for users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경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자, these notes explain the fundamentals of each incoterms 2020 rules. 자, 이 각각의 설명문들이 2020 규칙, 각각의 2020 규칙들의 fundamental, 어떤 근본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한다. 자, such as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요 내용은요, 2010에서 사용 지침의 기능, 이거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표현들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나? 첫 번째, when it should be used, 언제 이용되어야 하는지, 언제 X웍스를 쓰고, 언제 FOB를 쓰고, 언제 DDP를 쓰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었고, 자, 두 번째, when risk transfers, 언제 위험이 이전하는지, 위험의 이전 시점, 그리고 and how costs are allocated between seller and the buyer,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allocate, 분배가 되는지,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털들을 설명한다. 그래서 이전의 사용 지침 가이던스 노트와 기능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10 버전에서도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었으니까요. 세 가지로 딱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사지선다 문제에서는 문제로 만들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자, 계속 볼게요. The explanatory notes are intended. 이러한 설명문이 의도되었다.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적인데요. A, B 두 가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A, to help the user. 사용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accurately and efficiently. 정확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steer toward the appropriate incoterms rule. 인코텀스, 적합한 인코텀스 규칙에 steer 하면은 이렇게 운전대를 steering wheel이라고 하죠. 이렇게 steer toward 이렇게 찾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적합한 인코텀스 규칙이 뭔지 이렇게 정확히 찾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For a particular transaction, 그 특정한 거래에 있어서. 자, 인코텀스 2010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었고요. 자, B 보시면 to provide those, 그들에게 뭔가를 공급해주기 위한 겁니다. Deciding or advising on dispute or contract, 어떠한 분쟁이나 계약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거나 또는 advise, 조언을 하는 그 당사자들에게인데, 이런 분쟁이나 그 계약이 governed by 인코텀스 2020, 인코텀스 2020의 규율을 받는 준거법으로서 인코텀스 2020이 채택되어 있는 계약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그 계약 자체에 대해서 뭔가 결정 또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With guidance, provide, 여기 가서 붙는 겁니다. 어떤 가이드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다. On matters which might require interpretation, 어떤 해석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뭐 중재인이라든가 판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당사자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이 explanatory note를 넣어두었다. 역시 2010의 그 사용 지침과 유사한 내용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for guidance on more fundamental issues that cut across the Incoterms 2020 rules more generally. 자, 뭔가 가이드를 위해서인데요. 무엇에 대한 가이드냐면 더 근본적인 어떤 사안들이에요. 그 어떤 근본적인 사안들이냐면 인코텀스 2020을 컷어크로스 가로지르는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 봤을 때 더 일반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무언가 그 규정들을 두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이슈들에 대한 가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설명문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설명들에 대한 가이드를 위해서는 reference may of course also be made. reference가 만들어지다, 참조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또한 참조될 수 있는데 to the text of this introduction. 이 소개문 서문의 텍스트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explanatory note는 각각의 인코텀스 규칙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들어있고요. 각각의 인코텀스 규칙이 아닌 조금 더 일반적인 포괄적인 어떤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introduction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이 introduction이거든요. 그 introduction의 내용들이 참고가 되어질 수 있다. 이걸 보면 가이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의 역할과 그리고 그 explanatory note 두 가지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제가 한글로 하나 써놨는데요. 인트로덕션을 2010에서는 서문으로 번역을 했었는데 2020으로 넘어오면서 이걸 소개문이라고 우리말 번역을 공식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인트로덕션을 뭐 서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개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표현만 바뀐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인코텀스 2010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은 이 인트로덕션을 보면 되고 각각의 규칙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explanatory note를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